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린 용산 FM 방송국장 황혜원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지방선거 이번에 구청장으로 출마하신 박희영 후보님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국민의힘 용산구청장 후보 박희영입니다. 와, 네, 후보님. 네, 후보님 제가 명함도 갖고 있고 네, 후보님 예비 공보물도 봤는데 후보님은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새로운 용산, 힘 있는 구청장, 네. 또 용산을 크게 키울 그런 캐치플레이즈로 후보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후보님은 7대 용산구 구의회 의원이셨고 예, 네네, 용산당협의 현재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계약 저지 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후보님 이력 중에 네. 또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이력이 있을까요? 뭐 오세훈 시장 지난번 네. 재보궐선거 때 그 총괄 선대본부장도 했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제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그 공동 선대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이나 뭐 선거에 기여한 건 많지만 제가 여기 대표적인 그 프로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중부교육청 자문위원 부위원장도 하면서 좀 공교육에 대한 활성화 이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거잖아요. 네. 네. 구청장 후보로 나가시게 되면 구의원하고는 전에 구의원 한번 하셨잖아요. 구의원하고는 또 다르게 네. 활동 영역이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구의원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운이 좋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그냥 구의원 4개 동을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 당시 조례도 제가 어제 좀 부끄러운 게 저희 용산구 의회가 뭐 제일 의정활동 조례 그런 입법 발의 좀 안 좋은 등수로 나와서 제가 좀 저도 저를 되돌아보게 됐지만 저는 단독이나 제 그 공동 발의든 굉장히 그 기초의회도 사실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는 내가 4개 동에 대한 구의원이라기보다는 용산구 전반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도 의원 사무실을 늦게까지 불이 켜져서 지키는 그런 의원의 별명을 듣고 싶을 만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러면서 아마 16개 동 용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복지건설위원장일 때 저희 예산이 한 3,300억 중에 지금 거의 6천억에 네. 육박합니다. 14년도에 3,300억일 때 거의 뭐 그 기본적인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빼고 거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3분의 2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꼼꼼히 살펴볼 기회도 있었고 아마 제가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전 부서를 제 위원회만 보지 않고 전 부서를 제 위원회 아니어도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그때 좀 노력하고 잠들자고 집안일 조금 뒤로 내팽개쳐뒀던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에 구청장을 준비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고 정말 노력한 결과는 언젠가는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의원을 준비했어서 떨어졌죠. 그러면서 용산구의 그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은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이 되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권영세 의원님께서 총선에 이제 도전하실 때 용산에 대한 밑그림, 비전, 공약 이런 거에 의원님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면서 용산에 나아갈 방향들, 용산의 현안 문제들을 전체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다시 한번 16개 동을 또 샅샅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바로 16개 동을 내가 다녔지만 뭔가 이거를 구체화하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했습니다. 네. 희영파크 TV라고. 네. 그 콘텐츠에 16개동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뭐 시의원 전에 많이 해보신 분 이상으로 저는 네. 현장에 대한 파악은 어떤 후보보다도 자신 있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네.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알아보는 네, 시간인데요. 네. 먼저 후보님 정책 공약을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가장 저희 용산의 큰 공약은 아마 공원, 네. 용산 공원을 온전한 조성하는 거 하고 지금 계속 그 지지부진한 그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개발,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이 지금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실제로 너무 계속 그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개발은 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공약은 뭐 캠프김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구청장 혼자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 더욱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공조나 그런 재정 지원 없이는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밑그림을 그려도 하기가 어려운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집무실에 오는 이 즈음에 맞춰서 용산공원 조성도 좀 빨리 앞당기고 그다음에 도시의 기능을 좀 회복하자. 요즘은 사실은 국가 간의 경쟁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이제 도시 간의 경쟁력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A라는 다국적 기업이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 때문에 그 많이들 대안을 찾고 있어요. 어느 도시로 이제 빠져나올지 이제 일명 홍콩 엑소더스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그 대안을 마련할 그 도시가 그 기업들이 중국을 갈까? 뭐 일본을 갈까 한국을 갈까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본 오사카를 갈 것이냐 서울을 갈 것이냐 중국 상해를 갈 것이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고민을 하지 국가 간의 경쟁력은 이제 지금 많이 약화되고 도시 간의 경쟁력으로 볼 때 우리 용산은 정말 도시의 경쟁력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잠재력이죠. 근데 그 미래의 잠재력을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뎌 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가속화될 수 있고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의 단계를 한 걸음 성큼 다가섰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게 공원 주변에 명품 뭐 주거단지를 잘 마련하고 그런 주거단지가 마련되면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용산역으로 거점으로 한 그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제가 후속해서 나오겠지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금 노령 인구가 용산구는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기에는 집값도 진입장벽이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할 단계가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그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소득이라든지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좀 내다보면서 공약이나 그런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핵심 도시로 우리 용산이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용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후보님의 네. 자세한 정책 공약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용산 FM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이번 네네. 지방선거에서요. 네, 아까 주셨더라고요. 예, 네네. 현안은 어떤 거고 네. 이 현안에 대한 네. 생각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저희가 설문을 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용산구 주민들 중에 이제 주로 한 91명 정도가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네. 그 설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첫 번째 용산구 현안으로 주민들이 꼽은 첫 번째 현안은 용산공원 조성과 부진의 오염 문제 해결. 두 번째는 1호선 남영역 출구 신설과 승강기 설치. 그리고 3위는 공공개발 정책을 통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
4위는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공원 조성. 이렇게 이 밖에도 상당히 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네. 눈에 띄는 게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네. 뭐 교통에 대한 물론 용산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교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 주민 설문 내용 중에서 후보님한테 좀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공공개발 정책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고 이게 맞습니다.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 청년들도 네.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정주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설문 결과를 통해서 바라본 결과들은 저도 네. 실제로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1위로 올라온 거는 이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성공하느냐, 시장이 성공하느냐, 이게 항상 똑같진 않았습니다. 역사상.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게 꼭 최고냐, 아니면 그냥 시장의 자율성에, 주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주는 게 최고냐. 이거는 사실 그때마다 결과도 다르고 학자들의 의견도 좀 다르고 실제로 펼쳐지는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내일이 되면 지난이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국가가 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많이 주택 정책을 해보려고 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고 오히려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킴으로써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은 사실 개발이 돼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이 해링턴 스퀘어 지금 한강로에 있는 거기가 작년에 입주한 게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개발이 논의도 활성화되고 할 여지도 많지만 실제로 그 한강로 지역 해링턴 스퀘어 그 아파트 빼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민 정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진행이 돼서 이게 문제가 실제로 노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그러나 향후에 이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급에서 네.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활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게 아시잖아요. 공급이 작으면 수요자가 많으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 중심의 현장을 잘 파악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원주민 정주성은 아직 저희가 지금 뭐 이주 대책이 있는 게 한남 3구역 정도가 네. 지금 이주 대책을 하고 있는 지금 관리처분 단계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거기도 지금 원주민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이미 외지인들이 샀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요. 이런 부분도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집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들한테 나눠주시던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주성에 대해서 자꾸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 빠른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좀 정주성에 대한 문제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네. 듣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또 리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담아서 이런 부분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늘 주민들의 이야기를 네. 많이 듣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잘 내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내일 모레면 용산으로 오시는데 네. 용산공원 조성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공원 조성에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원 부지에 네. 대통령 간저 시설이 좀 네. 들어서게 되면 공원 조성에 좀 훼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두 가지
가지 생각이 네. 좀 교차를 하는데요. 후보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용산공원 조성은 빠를 거라는 건 아마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속한 그 용산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속도를 내는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제 관저시설 신축으로 네. 용산공원 훼손. 근데 이 부분은 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선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셨다면 이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 7월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는데 20% 내에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공원 조성의 20%나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이 오고 국방부 그 건물을 청사를 쓰기 때문에 관저 정도만 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20% 훼손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내에 훼손이라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는 일부분이 될 거고요. 이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앞에 그 공원은 다 자연 그대로 공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우리 용산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공원 훼손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공원 조성과 네. 사실은 공원 조성을 신속하게 하면 네. 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진의 오염 문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 걱정하시죠. 오염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 이게 물론 우리 생각만 입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이제 미군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 의지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 용산이고 우리 땅인데 미군이 70년 동안 사용하면서 많은 부분이 오염이 되는데 사실 공원으로 그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오염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좀 속도를 내는 건 좋으나 이 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네. 언급을 해주세요. 그 오염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설마 오염이 됐는데 그냥 덮듯이 하면서 잔디 깔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파보면 나올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오염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을 저는 용산구민의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용산구민의 편에 서서 정부의 이 오염 문제까지도 잘 해결이 돼서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도록 제가 앞장서서 잘 지켜내겠습니다. 네. 후보님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교육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후보님도 이제 자녀를 두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사사롭게 보면 한 또 어머니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부모로서도 그렇고 또 용산구를 이끌어 나갈 용산구의 수장으로서도 용산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후보님 공약에 교육특구 조성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용산에는 학급 수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공교육을 살리면서 교육특구를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 서울 중부교육청 자문위원으로 또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할 때도 보면 저희 용산구가 혁신학교도 늦고 뭐든지 늦어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 늦는 이유가 거기 재개발될 때 아니냐. 뭐 그다음에 수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급 수가 작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용산은 중구 종로보다 밀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우리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 예정이라든지 개발 계획이 늘 때 우선 교육의 부분, 학교의 부분 이런 부분을 최우선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특구는 학생 수가 작은 거는 젊은이들이 자꾸 용산을 떠나고 다시 전입해 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 먹거리가 창출되면 젊은이들이 일터가 있어서 올 것이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유입되면 또 아이들
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 특구는 딴 거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면 그 인구 2만 명 이상이 되면 늘어나면 학교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법상 그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할 때도 우선은 학교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작다 보니 저희가 예산 액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많이 좀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네, 맞습니다. 우리 용산 관내로 오잖아요. 네. 수시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특구는 앞으로 국제 업무 단지가 개발되면 더 이제 당연히 가구 수도 늘 것이고 인구 수도 늘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젊은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교육도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좀 저희가 용산구가 만에 갖는 유니크한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네. 국제도시. 그래서 좀 외국 학교도 좀 유입을 하고 그런 어떤 국제 교육 특구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도 활성화하면서 이제 그 외국 국제학교 이런 학교도 좀 유치해서 좀 같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저는 교육 특구에 대해서는 각오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좀 뭔가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공약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지구를 조성을 하시겠다는 네.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게 또 한 차례 실패한 맞습니다. 역사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네. 제가 조금 상이 안 그려져서 정말 네. 궁금해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204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 업무단지 지금 정비창 지역은 정말 저희 대한민국 서울 특별히 용산구의 마지막 먹거리이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상업지구로서의 마지막 보루이고 황금 노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노른자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을 그냥 주먹국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권영세 의원 계획도 통합개발이 이루어져서 정말 토지 이용 계획에 맞게 정말 잘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좀 언급할 때 빠졌는데요. 철도 지하화. 이 철도 지하화와 연계해서 아시잖아요.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가 얼마나 많은 철도 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것도 좀 지하화해서 바로 정비창 그 지역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명품 국제 업무 금융 상업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런 권영세 의원님이 이렇게 약간 표현하시던데요. 에쿠스를 달구지처럼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달구지가 가야 할 역할이 있고 에쿠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정말 이 땅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정말 황금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을 정말 잘 통합 개발을 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멋진 명품 자치구 명품 도시 용산이 되는 초석이 바로 이 용산공원 조성과 정비창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작업들이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오는 용산으로 오는 이때야말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서 네. 우리 국장님께 잘 설명을 드리러 올게요. 예. 아니 근데 세간에는 네. 이 공공개발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공공개발이라면 주택으로 말씀이신가요? 네네. 이 정비창 부지의 일부 아, 이제 예, 당연히 물론 주택도 들어가야죠.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거는 또 아마- 서민들한테 저렴한 그럼요. 아파트가 제공될 수도 있을 텐데 아, 그럼요. 그런 우리-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지. 네. 아무리 그 땅을 명품 국제 업무지구 상업지구로 꾸려도 당연히
주거 지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나 또 우리 그 저소득층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그거는 서울시의 도시정비조례에 네. 용적률 몇 프로를 줄 때는 임대주택 몇 프로고 이게 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싶고 정말 와서 잘 적응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용산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귀담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용산 FM이 있다는 건 2년 전에 그 원영세 의원님께서 총선 준비할 때 네. 이제 섭외를 제가 하면서 우리가 황행국장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로컬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방송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좀 죄송한 건 2년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방송 전에 이러저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에 그런 로컬에 있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 미디어 네. 활성화 그리고 네. 마을 미디어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구청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네. 지원이 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원에 대해서도 열심히 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그럼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마을 미디어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구청에서 주는 아니, 구청은 예산이 없고요. 원래 어디서 없고 주나요? 서울시예요. 서울시 예산이 삭감돼서 네.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청장님이 네. 마을 미디어를 좀 네. 지역에서 계속 뿌리 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네.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고 구청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네. 갖고 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산의 미래 제대로 찍자 국민의힘 박희영 구청장 후보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빼먹은 게 있어요. 네. 기호 2번 네, 기호 2번. 박형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선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산 FM 지방선거 특별방송 용산의 미래 제대로 찍자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박희영 편을 마칩니다.